안녕하세요. 먼저 무안공항 제주항공 희생자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지난 12월 29일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에 항공기 참사 소식을 접했습니다. 뉴스를 보니 굉장히 큰 대형 사고였습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난 항공기 사고 중에 두 번째로 큰 사고였다.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거기 항공기를 탑승했던 모든 승객들은 면밀한 면을 보니까 25일 성탄절을 맞아서 태국에 해외여행을 다녀오던 가족 단위의 승객들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탑승자 181명 중에 2명만 구조가 되었고 나머지 179명이 희생된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사고의 원인을 두고 많은 뉴스가 보도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 처음에 나온 것이 버드 스트라이크, 조류 충돌이라고 그러는데 항공기 엔진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항공기 문제인데, 제주항공 비행기가 737 기종인데 전 세계적으로 5,000대가 팔린 굉장히 유명한 비행기라고 그러는데요. 비행기 자체는 15년이 되어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만 29일 착륙하기 전까지 48시간, 그러니까 한 3일 이내로 운항 횟수가 13회 이상인데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3일 안에 13회 운항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공항에서 정비를 하거나 수리할 시간이 있었을까? 그런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동체 착륙을 시도할 만큼 그렇게 긴박한 상황이었나? 보통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조류 충돌 사고는 그 공항에서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항공기 엔진 하나로 착륙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1차 착륙을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다시 회항해서 아주 낮은 고도에서 2차 랜딩을 시도하다가 착륙할 때 동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활주로 끝에 있던 그 벽에 부딪혀서 폭발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활주로 끝에 3m 높이의 그 흙더미가 있었고 흙더미 위에 콘크리트 벽이 있었는데 이런 구조물은 공항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요. 보통 거기가 이제 역으로 착륙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사실 착륙이 시작되는 지점이고 이제 항공기들에게 알려주는 불빛과 센서들이 있는 그 이퀄라이저 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흙벽이나 콘크리트가 아니라 그냥 보통 이렇게 세우는 2, 3m의 그 철근 하나면 충분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도 보도를 보면서 또 이렇게 대형 사고 중에는 많은 음모론이 등장하죠. 음모론. 그래서 MBC가 그 최초로 방송했는데, 근데 어떻게 그 사고 순간을 그렇게 정확하게 촬영했느냐? 이것도 이제 의문으로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촬영자는 공항 옆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평소하고 비행기 나는 고도나 위치가 달라서 급하게 나와서 사고 순간을 촬영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MBC 방송 자막에 뭐 탄핵, 광복, 8.17, 뭐 NPDA 뭐 이런 불필요한 자막이 송출되어서 의심을 받고 있어요. 아무리 급하게 방송을 해도 그런 불필요한 의심받을 만한 자막들이 나왔어야 되느냐. 그 8.17 보니까 북한에 무슨 그 탄핵 관련 그 지령이라 그래요. 굉장히 그 노트북이나 그 화면을 사용한 사람들이 의심받는 그런 정황이고, 방송심의위원회에 조사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항 건설을 둘러싼 정치인들의 어떤 배후 입김. 이 공항이 언제 되었느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 지역 국회의원이고 유력 정치인이었던 한하갑 의원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 공항을 건설했다. 그래서 일명 한하갑 공항이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 무안공항에서 바로 옆에 40분 옆에 그 광주 공항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무안에다가 공항을 그 국제공항을 만들었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어요. 차라리 광주공항을 더 국제공항으로 그렇게 확장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무안은 그 바닷가가 가까운데 주변에 철새 도래지가 4군데나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항공기 운항과 이 철새들은 굉장히 이게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정치인들이 힘을 과시하려고 그 무안에다가 공항을 만들었다. 여기 건설 때부터 의심이 되는 그런 정황이고, 그래서 뭐 민주당 책임론이 나와요. 건설. 그 사고와 관련해서 무수한 말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언론, 방송, 유튜브, 많은 이렇게 뭐 음모론도 나오고, 사고 원인과 관련하여 뭐 이렇게 공항 끝에 옹벽 만든 사람은 책임자 처벌해야 된다 하고 그러는데요. 옹벽, 거기 세운 사람은 범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외국 항공 전문가들의 말을 이용해서. 그래서 어제 또 유가족 대표가 뭐 선출되었나 봐요. 나와서 인터뷰도 하고 있었는데 벌써 정부 항공사를 향하여 비판을 쏟아내요. 또 여당을 향해서 오지 않았다고 비판해요. 그럴 정황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사고 수습에 힘을 보태야 될 사람들이 벌써 이렇게 비판하는 것을 보니까 전에 일어났던 어떤 대형 참사의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닌가.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또 유가족 대표가 민주당 당원이고 근처에 어떤 신문사, 지역 신문사 기자라고 하니까 어쨌든 이분이 말을 참 잘하는 것 같은데 심상치 않습니다. 이제 사고가 일어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대형 참사가 일어났는데 이제 사고 수습과 보상 계획 이런 모든 것들이 잘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상황이 대통령, 국무총리, 또 장관 일부, 방송위원장 몇 사람이 탄핵된 상태이고 무정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 정부를 향하여 또 뭐 책임자들 향하여 때를 비판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 대한민국이 정리가 되고 안전한 나라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